네, 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는 오기윤입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흥겨운 캐럴과 함께 가족, 친구들과 흥겨운 시간 보내셨습니까? 혹은 모처럼 만에 좀 푹 쉬어간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하지만 이렇게 좀 쉬어갈 때 평소에는 경미하게 느껴지던 불편감들이 더욱 또렷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허리나 목 같은 경우 평소엔 워낙 긴장하고 지내다가 이렇게 쉬게 되면 불편감, 통증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은 이러한 작은 신호도 절대 방심하지 말고 허리와 척추 건강 지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의 주제, 연말이어도 멈추지 않는 허리 통증, 그 치료법은 이란 주제로 함께하고요. 수술 없이 비수술적인 치료법으로 허리 건강, 척추 건강 지킬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좀 불편함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허리와 척추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셨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권지용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전문의 권중입니다. 여러분의 척추 건강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권지용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건강 고민도 저희가 해결될 수 있게 도움드리겠습니다. 허리나 목 통증, 척추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아래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원장님과 이제 척추 건강에 대한 말씀 좀 나눠볼 텐데요. 원장님, 우리 몸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허리와 척추 구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척추하면 우리 몸통의 대들보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굵고 길다란 뼈로 돼 있을 거라고 상상하기 쉬우신데요. 네. 네, 그렇지 않고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은 벽돌 같은 뼈들이 위아래로 층층이 쌓여서 이제 기둥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이 척추뼈, 위아래 척추뼈 사이에는 마디마디마다 디스크라고 하는 구조물이 끼어 있습니다. 네. 이 디스크가 이제 충격도 흡수해주고 우리가 척추뼈가 이제 앞뒤 좌우로 이렇게 굽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습니다. 네. 오른쪽 그림은 그 척추뼈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척추뼈 중앙에는 이렇게 이제 구멍이 뚫려 있고 이 구멍으로 이제 신경이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네. 이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 이 통로를 척추관이라고 하고요. 뒤에서 말씀드릴 척추관 협착증에 나오는 척추관이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네. 자, 그림으로 봐도 굉장히 복잡한 구조인데요. 자, 허리나 이제 척추 질환, 이제 다양한 종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대표적인 척추 질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디스크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을 대표적인 척추 질환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디스크 탈출증은 흔히들 줄여서 디스크라고 많이들 부르시는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대로 디스크는 엄밀히 말해서 병명은 아니고 위아래 척추뼈 사이에 끼어 있는 구조물을 뜻하게 됩니다. 이 디스크는 질긴 껍질 속에 이제 쫀득쫀득한 양상의 내용물이 차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네네. 퇴행성 변화라든가 아니면 외상으로 인해서 이게 디스크에 손상이 되면 디스크의 껍질이나 아니면 내용물 일부가 함께 돌출이 돼서 이제 신경을 눌러서 신경을 자극해서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 디스크 탈출증이 되겠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 탈출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허리 통증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 허리 통증이 이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좀 더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 네네. 허리뿐만 아니라 통증이 엉덩이 다리로 타고 내려가거나 다리가 저리거나 하는 방사통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통증은 심하지 않은데 허리나 하반신이 무겁거나 좀 불편한 느낌도 허리 디스크가 좋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예.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이 이제 좁아져서 증상이 일어나는 거고 척추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신경이 지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통로가 좁아져서 신경이 눌려서 이제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디스크 탈출증과의 차이점은 척추관 협착증에서는 이제 디스크에 이제 돌출된 디스크 외에도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관절뼈라든가 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이 전반적으로 눌린다는 것이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예. 허리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으로는 이제 허리 통증 말고도 엉치나 다리 저림, 시림, 통증 같은 게 나타나실 수가 있고요. 특히 특징적으로 오래 걷지 못하고 이제 가다가 쉬다 반복하시게 되는데 그때 허리를 꾸부정하게 굽힌 자세로 쉬시면 좀 편해지시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발바닥이 시리거나 발바닥에 뭔가 붙어 있거나 남의 살 같거나 하는 감각 이상도 허리 척추관 협착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해주신 증상들이 특히 이제 허리 쪽 직접적인 통증이 아니어도 충분히 척추관 협착증일 수 있다는 것에 있을 텐데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스스로 척추 질환인지 아닌지 조금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좀 더 가깝다는 거 의심해 보셔야 된다고 하는데요. 원장님께서 직접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이제 이 증상이 있다고 다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증상에 해당 사항이 있다 그러시면 아, 척추관 협착증이 아닌가 하고 한번 전문적인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네. 허리를 이제 뒤로 젖힐 때 좀 더 통증이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거나 평소에 잘 걸으셨는데 이제 잘 오래 걷지 못하고 걸음걸이가 이제 불편해지셨을 때, 또 이제 쪼그리고 앉는 것이 좀 더 편한 느낌이 드실 때, 다리가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다리 양쪽으로 이제 종아리에 이제 쥐가 나거나 이렇게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있을 때 허리 척추관 협착증을 한 번쯤 의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누웠다 일어나기가 좀 힘드시고 쪼그려 앉는 게 불편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 뒤로 젖히기 굉장히 불편하고 통증이 느껴진다 하시고 또 다리 쪽으로 통증이 뻗치신다면 척추관 협착증이 아닌지 꼭 의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장님 이제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뭐 이제 단계별로 치료하는 방법도 좀 달라질까요? 네, 허리 통증은 크게 한 3단계 정도로 나눠서 이제 치료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단계로는 이제 통증을 완화할 목적으로 입으로 복용하는 뭐 진통제라든가 신경통약 같은 약물 치료랑 함께 물리치료, 운동치료를 병행하는 보존적인 치료를 받아보시게 되겠습니다. 네. 이런 보존적인 치료 이후에도 통증이 이제 완화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양한 허리 주사 시술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경막의 주사라든가 이제 증식 주사, 신경성형술, 허리 관절 주사 같은 이제 다양한 주사가 있겠고, 예. 이런 주사 치료로도 증상 호전이 없으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라고 하는 채소 침습 또 척추 치료법을 한번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마지막 단계로는 이제 기존의 절개를 크게 해서 뼈를 제거하거나 허리나 관절, 이제 마디를 고정하는 유압승 등을 이제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 마지막 단계 수술까지는 가지 말고요. 미리미리 좀 관리하고 좀 부담이 적은 치료로 잘 마무리가 되면 좋을 텐데요. 수술을 하지 않고 이제 대표적인 이제 비수술 치료하면 역시 주사 치료가 아닌가 합니다. 원장님께서 다양한 주사 치료를 좀 시도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도 증식 주사 치료 원장님 어떤 치료법입니까? 네, 증식 주사 치료는 이제 인대나 힘줄의 이제 부분적인 손상이 완전히 낫지 않아서 생기는 만성적인 통증에 대해서 적용을 해볼 수 있는 주사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소량의 약물을 인대나 힘줄의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이제 주사를 해서요, 인위적으로 염증 반응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 이 염증이 치유되는 과정을 통해서 인대나 힘줄이 보다 튼튼하게 강화돼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치료가 이제 증식 주사 치료가 되겠습니다. 예. 보통 4주 간격으로 6번에서 10번 정도 증식 주사 치료를 받아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척추를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인대나 힘줄 그 부분을 조금 단단하게 해줄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가 바로 증식 주사 치료가 아닌가 합니다. 실제 증식 주사 치료로 이제 치료 잘 되신 분들의 사례 만나볼 텐데요. 제법 고령이세요. 우리 77세 어머님께서 만성적인 통증으로 힘들어하셨는데 증식 주사로 잘 치료가 되셨다고요? 네, 오랫동안 허리 통증으로 이제 고생을 하셨는데요. MRI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고 제일 왼쪽 사진 보시면 이제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 이제 디스크가 이제 경미하게 살짝 이렇게 신경 쪽으로 돌출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가운데랑 우측 사진은 이제 신경이 얼마나 눌려 있는지를 보는 단면 사진인데요. 그렇게 디스크 돌출 정도가 심하지는 않기 때문에 신경이 그렇게 많이 눌려 있지는 않으셨습니다. 네. 증식 주사 치료 이제 3회 받으시고 나서 이제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이제 허리 통증이 없어지셨고, 이제 증식 주사 치료 종료하고 이제 9개월 시점까지도 통증에 재발 없이 잘 지내셨습니다. 야, 증식 주사를 맞고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 통증 없이 지내고 있다는 우리 77세 어머님의 사례였고요. 자, 이번에는 조금 연세가 적으세요. 54세 여성분이고 참 10년째 이 통증, 뒷목, 어깨 통증으로 힘들어하셨는데요. 네. 그 왼쪽 사진 보시면 MRI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제 디스크는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그런 건 없으셨고, 오른쪽 엑스레이 사진에서도 이제 뼈에 특별히 큰 문제는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적으로 이제 그 증식 주사 치료를 받으셨고, 한 번 받으실 때부터 많이 좋아지기 시작해서 총 5회 받으시고 나서는 통증이 많이 완화돼서 잘 지내셨습니다. 네, 참 고질적인 현대인의 그 뒷목 통증, 어깨 통증 역시 증식 주사로 치료가 잘 된 사례까지 만나보셨습니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분들의 고민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저희가 좀 함께 도움 드려야 될 텐데요. 만약 허리를 굽히면 통증이 조금 줄어든다. 그리고 걸을 때 아프다가 잠깐 앉아쉬면 괜찮아 진단하시는 분들 조금 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85세요. 85세 우리 아버님이시군요.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어디 아픈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불편한 거 말씀해 주십시오. 불편한 건, 허리가, 네. 허리가 그 전에, 한 2, 3년 전에, 대학병원이, 병점 있는 대학병원이 가서 네, 네. 네네. 시술을 좀 한다고, 거기가 사진을 찍어봤어요. 네. 찍었더니, 협착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지숙 네. 협착증. 예예. 그런데 등뼈가 그냥 일자로 빠듯해야잖아요. 네. 그런데 약간 왼쪽으로 해서 이렇게 굽었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굽었는데 거기는 대학병원이라고 원래 무조건 시술할 줄 알고서 사진도 엑스레이는 안 찍고 뭐 CT도 찍고 찍어봤더니 네. 아니 진짜 하더니 주사나 맞고 나는 수술은 무서워서 않고 네, 네. 시술 같은 거 하는 줄 알고 왔다 했더니 저희 병원은 시술은 안 한다고 주사나 하는데 맞고 하라고 원래 네. 주사 그 동네 병원에서도 늘 가끔 맞는데 세없더라고 안 맞고 그냥 돈만 8만 원 그러고 예. 왔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 네. 지내셨어요? 예? 그 이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래서 그 아파도 그냥 물리치료도 하고 지금은 물리치료도 않고 그냥 막 운동만 그냥 펴고 운동만 네. 매일 해요. 아버님 그러면 허리 통증이 그래도 2년 전에 그때 검사하고 주사 맞으셨을 때보다 지금이 좀 낫기는 하셔요? 그때는 지금은 같아요. 아, 같으세요? 네. 아버님 허리 주사를 좀 많이 맞으셨는데도 별로 호전이 없으셨어요? 아니, 많이는 안 맞고 네. 그 허리 주사 맞을 때는 벌써 10년 전 정도 되는데 아, 그때는 많이 옛날에 맞고 2년 전에 검사하고 나서는 허리 주사를 따로 맞지는 않으셨어요? 예, 그러면서 헌지르는 주사 네. 맞았어요. 네. 아버님 그 10년 전에 이제 주사 맞으셨던 게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어서 난 주사 치료가 안 받나 보다 이렇게 이제 네.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네. 이제 CT를 찍어 보셨으니까는 허리 협착증이 있는 마디가 이제 어느 마디에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정확히는 뭐 이제 4번, 5번 네, 네, 있을 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검사가 없을 때는 허리 주사가 이제 효과적으로 그 협착증 있는 그 마디에 딱 놓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2년 전 검사에서 이제 협착증 마디가 정확하게 이제 진단이 돼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지점으로 이제 이 주사를 맞아 보시면 옛날보다는 훨씬 더 증상 개선이 더 잘 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버님 지금 통증은 여전한데 그냥 참고 지내시지 마시고 아니, 네네. 저는 가만히 있으면 통증은 없어요. 가만히 네네 계시면 그리고 앉았어야 아파. 앉았어요. 앉을 때. 앉을 때 네. 앉았으면 막 5분 이상 못 앉아. 아버님 이제 그런 증상도 이제 주사 치료로도 얼마든지 좋아지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 이제 사진 찍고 그 주사 치료를 한 번도 안 받아보셨으면 그 네. 영상 검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진료를 보고 허리 주사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면 증상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한 2, 3년 전에 받으신 검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2, 3년 정도 지나면은 좀 협착증이 조금 더 진행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일단 이전 검사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 기준으로 조금 치료를 받아보시고 만약에 효과를 이번에도 못 보신다 그러면 제일 정확한 검사는 MRI가 되겠습니다, 아버님. 그래서 MRI 한번 찍어 보시고 다시 한번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그 치료 계획을 잘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85세 아버님이셨고요. 이제 2년 전에 이제 CT까지는 촬영해 보셨고 통증은 여전히 참고 계셨다고 합니다. 아버님,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검사하셨던 기록도 좀 잘 챙겨 보시고요. 새롭게 또 다른 신경외과 전문의 선생님 찾아오셔서 앞으로 치료 계획 방향 한번 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잘 치료되실 겁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